네,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의도 가장 핫한 이슈를 여의도 고수들과 토론하는 여의도 내전 시간. 자,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왜 이게 청취자들과 눈을 맞춰주세요. 왜 땅을 보고 계십니까? 저리고 저희 김현정 뉴스를 빛나게 해주시는데 저희 한판승부도 빛내주시러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박성택 실장님도 안녕하세요. 예, 자 그리고 김한규 의원님은 지금 오고 계시고 오고 계십니다. 자, 일단 우리 김근식 실장님 오셨으니까 국민의힘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원 게시판 왜 이렇게 계속 화제가 될까요? 그렇죠 말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 그게 그렇게 크게 확대되지 않을 사건일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커졌어요. 예. 그러니까 초기에 대응이 좀 적절치 못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일부 외부 세력, 일부 또 그 외부 세력에 조응하는 일부 또 정치적 의도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부 당내 세력에 의해서 이게 좀 더 계속 커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대응이 또 신통치 않았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제 문제가 이미 커져버려서 오늘 보니까 아침에 보수일간지 두 군데에서 사설로 조선통화 다 썼습니다. 그 정도면 일단 이제는 그냥 뭉개고 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의 성격이 이렇게 키울 만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는 있습니다만 이미 커져버린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좀 사실관계를 빨리 확인을 해서 정치적으로 깔끔하게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건과 관련해서 어제 이제 기자들 앞에서 밝힌 입장은 건건히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시기에 다른 이슈를 넘는 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표로서 이 문제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대표로 처리하신다면 오래 걸린 이슈는 아니지 않냐 이런 비판도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죠. 지금 11월은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절호의 또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화력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원 게시판 문제가 자꾸 논란이 커지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과거에 친윤 쪽에서 많이 썼던 내부 총질이라는 이제 의심을 할 수도 있죠. 왜 이런 거 가지고 키우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사건이 커졌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어제 말한 그 워딩 일일이 껌껌이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넘어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금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이제 주말이니까요. 주말에 그리고 월요일이면 이제 위증교사 선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쯤에 저는 한 대표께서 모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이런 것까지 키워가지고 경찰이 수사해서 경찰이 이 당원 게시판을 들여다보고 누가 쓰는지 확인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당으로서 부적절하고 면구스럽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지금 논란이 된 게 가족 이름으로 썼다는 거기 때문에 그 가족들에게 일단 먼저 물어보는 게 1차적인 저는 필요했어요. 이미 물어보시진 않았을까요 혹시? 그건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근식 교수님 정도의 가족 관계면 다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가족끼리 다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만약에 저희 한판승 게시판에 저희 가족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름이 있고 막 논란이 됐다 그러면 전 바로 퇴근해서 올렸어? 너희들이니? 뭐 이렇게 좀 할 것 같은데 부부 사이에도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겠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확인을 하고 그게 경찰이나 무슨 당무감사를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게 1차고 사실관계는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또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의도된 개입일 수도 있고 또 이름이 도용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진짜 가족이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확인하고 제가 보건대는 이게 진짜 그 가족이 했다 손 치더라도 한 대표가 직접 뭐 시켰거나 종용하거나 이게 아니니까 그걸 깔끔하게 확인해서 한 대표 입장에서 좀 처신이 조금 부적절했다는 걸로 저는 사과하고 마무리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원 게시판이라 내가 아시지만 익명을 전제로 당원들이 마음대로 자기의견을 쓰는 것입니다. 그럼요. 이게 대나무 숲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나무 숲 그죠. 그러니까 그 소속된 사람들이 여기 와서는 마음 놓고 아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열려진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썼다 한들 한동훈 대표 가족이 그 당시 시점이 언제냐면 제일 많이 썼던 게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되고 나서 당내 친윤들의 저항, 그다음에 윤한 갈등,
그다음에 면담에 가가지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막 터져 나오고 면담에서 관세 받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저 같아도 우리 와이프가 김근식이 나가서 관세 받고 저기 수모 당하고 저기 찬밥 신세 지고 화나잖아요. 그런데 대놓고는 못하니 대나무 숲에 가서 임금 얘기는 당나귀라고 한번 한 거죠. 임금 얘기는 당나귀래. 한 거라고 지금 아니 사실이라면 김건희 여사 못됐어 이런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관계 확인하고 쿨하게 인정하면 저는 국민들이 충분히 인정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어제 박 실장님이 취재하셔갖고 진시도 아니고 한시도 아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했죠. 정확한 워딩은. PR 파일을 만드셨구나. 아니 제가 어제 분명한 워딩이 분명한 워딩은 진시도 아니고 한시도 아니다는 얘기가 있는데 친한계 일부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혹시 가족 논란을 회피하려 그런 얘기들을 좀 있는지 친한계 내부에서 확인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지는 모르겠다라고 제가 워딩으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추가 취재는 됐습니까? 아니요, 안 됐어요. 아니 하루가 지났는데 기자직을 내려놓은 지가 좀 내려놓기에서 감이 많이 떨어졌네 우리 박성민 실장님. 아니 진씨도 아니고 한씨도 아니고 다른 성씨라는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누군가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특정 성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자체가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알기로도 지금 일부 제가 들었던 그 얘기도 그 정도에서 더 나간 것 같지는 않아요. 가족이 아니라는 얘기가 일부에서 확인됐다는 얘기가 있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뭐 가족이 아닌 사람이 가족의 이름을 올렸다? 그게 그러면 확인됐다? 도용이거나 또는 가족이 해당 정보를 알려줬거나 둘 중 하나겠죠. 만약 그게 맞다면. 자 우리 이재용 위원장님은 우리 국민의 당원 게시판 일단 당원 게시판 들어가실 수 있죠? 있죠. 들어가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요? 아니 들어가면 너무 가슴 아픈 말들이 많아요. 본인에게도? 아니 저는 뭐 제가 유명하지 않아서 저에 대한 욕은 없는데 그냥 그 게시판을 보고 있으면 그냥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좀 개탄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봤을 때 자유로움은 좋고 그걸 보장이 돼야 되지만 당연히 익명성도 보장돼야 되지만 거기서 쓰여지는 단어들이 너무 품격이 떨어지는 단어들도 많고 또 이게 글에 굉장히 감정을 막 쏟아부어서 쓰시니까 읽기 불편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들어가서 보지 않는데 저는 아까 이제 김근식 선배께서 얘기하셨던 그 부분 이게 이렇게까지 키워질 일이 아닌데 커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번 주말에 어떤 결정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주말에 할지도 모르겠고 근데 저는 당무감사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당무감사를 하면 이거잖아요. 게시판이라는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고라 자유롭게 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익명성이 보장된 곳. 근데 거기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빅브라더가 없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이 그거를 검사할 수 있다? 왜? 사건인 만큼. 그럼 이전에 뭐 다른 이슈로도 올렸던 분들도 좀 약간 긴장될 수도 있겠네요. 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게 죽어버리죠. 맞네요. 누가 매니지먼트가 이걸 보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어떤 회사에서 내가 익명으로 글을 올렸는데 회장과 뭐 매니지먼트가 다 보고 있다 그러면 다시 그 게시판이 살아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응하는 게 사건이 이렇게 커졌음에도 되게 대응하는 방식이 실망스러운데 예를 들어 모르죠. 누가 했는지는 현재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일단 가족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가족 중에 일원 또는 뭐 다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그 말도 안 하고 있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아주 중요한 많은 이슈들이 집권여당 당대표의 가족이 혹시 게시판에서 대통령을 험담했나? 여기에 쏠리고 있어요. 지금 두 분 말씀처럼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가족이 당연히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렇게 커졌으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만약 가족이면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과하고 끝내든지 매듭을 짓고 다음 단계로 다음에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대통령에 대한 쇄신의 약속을 실천하도록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그 근본에는 본인이 조금의 흠결도 묻어서는 안 된다는 정치인이 아닌 검사의 태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무결점. 그렇죠. 그러려면 정치를 하지 말았어야죠. 사실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데서는 옆에 가서 얘기도 하고 잘못했다고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런 리더의 그러니까 조금의 흠결도 인정할 수 없는 스타일이 나오는 것 아닌가.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어도 만약 가족이나 이런 게 아니어도 이 상황을 놔두고 크게 커지는 거를 지금 보고만 있다?
정작 중요한 국정 현안들이 많은데 예. 그것도 잘못된 거죠. 자, 우리 김한규 의원님 도착하셨어요. 자, 네. 우리 김한규 의원님이 또 우리 한동훈 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랑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신 경력도 있으시니까. 아니 뭐 예. 10여 년 정도밖에 같이 근무 안 해갖고. 아 10여 년밖에 10여 년. 근무 안 했구나. 아, 그 굉장히 예. 좀 잘 모르겠다. 네, 잘 그죠? 모르죠. 예, 10여 년이면 좀. 해보세요. 예. 근데 일단 이제 한동훈 대표와 제가 다르다는 건 저는 늦은 거에 대한 사과부터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는 괜찮습니다. 거고. 제가 예. 말이 길어서 지금 말 초반에 들어오셨어요. 예. 이미 오셨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 국민들이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다 예. 누군가가 한 사람이 다 썼겠지 생각을 하는 거고 예. 이제 한동훈 대표 이제 부인은 이제 예전에 뭐 다른 이제 맘카페나 이런 데서도 비슷한 글을 쓰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게시판에서 활동하지 않았냐라는 걸 장해찬 이제 전 최고가 제시하고 있잖아요. 예. 뭐 그런 얘기도 예전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뭐 배우자든 아니면 배우자든 뭐 가족들의 위탁을 받아서 한 사람이 하든 예. 여하튼 분명히 그 가족들의 관여가 있는 건 이제 분명한 것 같다. 근데 이제 김근식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이 사안은 그냥 쿨하게 사과하면 예. 한동훈 대표한테 오히려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는 모습, 한동훈 대표는 이거와 대비해서 사과하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데 이미 며칠 지나긴 했지만 여기서 그냥 뭉갠다. 그러면 바로 내로남불.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할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이 사건 초반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한동훈 대표가 위법적인 사항이 있는지 위법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어제 이제 멘트에서 그랬죠. 너무 이게 법조인답고 검사답게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계속 야당이 이 정부를 비판하는 거는 이게 타당한지 아니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이런 기준으로 정치권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은 다 불법적인 일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었고요. 근데 한동훈 대표마저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랑 뭐가 다르냐. 그리고 둘 다 부인 가족이 끼어갖고 서로 싸우는 거는 뭐 비슷한 사람들 아니냐라는 인식. 두 사람의 감정으로 익명 게시판까지 이용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 전직 검사의 싸움을 어떻게 보면 가족 싸움들을 지켜보고 있는 참 슬픈 현실이 아닌가. 그러면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 연관돼 있네요. 자, 그렇죠. 우리 정치학과 후배의 말을 열심히 잘 듣고 계셨던 우리 김문식 교수님. 예. 우리 김한규 의원 말씀이 뭐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동훈 대표에게 항상 그 부탁하고 싶은 게 검사 한동훈, 법무장관 한동훈에서 정치인 한동훈으로의 이제 성공적인 안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 왔을 때 정치인으로 처음 이제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을 마치고 총선에서 졌는데도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출마를 강행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에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를 결심했던 것은 내가 빨리 검사 한동훈의 이미지를 벗고 정치인 한동훈으로 내 발로 서서 내가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서 내 스스로 정치인으로서의 내 이미지를 쌓아가겠다는 저는 의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그동안 잘했어요. 윤한 면담도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의정 갈등 해소하는 노력도 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해법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쇄신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정작 지금 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굉장히 사소한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외부 세력과 일부 내부 세력이 뭐 모의를 했는지 작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키우고 있는데 이걸 방치하니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빨리 정말 진정성 있게 그 정직의 최선의 방책이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뭐든지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정치판은 다 괜찮습니다. 법조에서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죄가 되면 벌 받지만 정치판에서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다 용서가 되고 사과가 되고 오히려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 한동훈으로 거듭나는 저는 중요한 또 위법도 아니죠. 중요한 저는 또 이게 공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한 게 어떻게 익명 게시판인데 오류가 나서 작성자 이름을 실명으로 집어넣으면 그게 검색이 됐을까? 그렇게 게시판을 만들 리가 없거든요. 실수. 저는 이제 음모론인데 누군가가 풀었다. 진땡땡 이런 거를 보고
의구심을 갖고 내부적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맞더라라고 해서 일정 기간 이 오류가 생기게 해서 실명으로 검색하면 익명 게시판에서도 글을 찾게 이렇게 누가 길을 터준 거 아닌가. 이렇지 않고서는 익명 게시판에 이렇게 이런 게시판은 거의 프로그램들이 비슷할 텐데 다른 게시판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아니 저거는 우리가 한때 익명이 아닐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익명으로 전환을 합니다. 국민의 게시판이 그래서 익명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 말씀하셨던 좀 오류가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즉 검색 기능에서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까지도 이게 보장이 됐어야 됐는데 뭐 저는 일단은 프로그래머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의뢰를 받았던 회사. 그래서 그 부분은 손해배상 강하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지금 뭐 그래도 시원찮은 만큼 굉장히 안타깝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이거는 실수입니다. 그 음모론에 절대 실수다. 동조할 수 없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장해찬 전 최고가 가장 선두에 서서 이걸 비판하고 있어요. 이분이 계속 이제 열심히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국민마다 비슷한 시기한때에 게시판 글이 쏟아지는 양상을 보인다라는 게 이제 이분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반대했던 시기, 정점식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갈등을 벌일 때, 뭐 이런 때 이제 국면마다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같은 가족들 아이들은 몇 분 사이로 올라온 거잖아요. 한 살에 나온 거죠. 그러면 그렇게 보는 게 일단 합리적이죠. 하지만 모르죠. 그걸 이제 수사가 됐거나 누가 했다고 밝힌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로그인 정보를 주고 한 사람이 했다고 1분 간격으로 여러 글이 특정 날에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뭐 바톤 터치하면서 자 올렸고 다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모님 올리시고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으니까요. 예. 자, 이제 우리 청와대 근무했던 우리 김한규 의원님. 지금 천하람 의원 또 이 의혹을 제기했어요. 강기훈 행정관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담당하는 실무 담당격이다 이런 주장을 이제 국회 운영위에서 했었었는데 홍철호 수석이 이제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대통령실에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 없죠. 없어요. 네. 공식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은데 천하람 의원님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뭐 아예 근거가 없지는 않을 텐데 이게 천 의원님이 또 기자회견은 안 하고 운영위에서 얘기했다라는 거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면책 특권이 있는 국회 상임위에서 얘기했다라는 거는 이제 확인이 어려운 건데 여하튼 기본적으로 이 강기훈 행정관이라는 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주운전한 건 알겠고 2달 쉬었다가 복귀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뭐 이렇게 측근이라고 불리우는지 뭐 그것도 잘 모르겠고 저는 대통령실에서 정무적으로 모든 걸 다 챙기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설마 그렇겠냐. 설마. 만약에 정말 그렇다고 하면 뭐 관둬야죠 다. 자, 이분이 이제 행정관직을 사의를 표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출입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분 중에 가장 자유 대한민국을 걱정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은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김무식 교수님, 이 사의 표명, 뭐 시기, 뭐 또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왕조 시대에도 충신과 간신이 있잖아요. 간신은 끝날 때까지도 계속 충신인 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과거 왕조 시대 때 보면 그래서 물러날 때는 자신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정부에 얼마나 많은 정치적 부담이 있었고 또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이 집권 세력에게 많은 부담을 줬다고 한다면 그런 식의 입장문을 내는 것조차도 저는 뭐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입장문 내지 말았어야 된다. 뭐 그 입장문 내고 그렇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사의 표명한 게 다 기사가 나왔었는데 조용히 나가면 되는 건데. 뭐 그건 뭐 아무튼 저 지금도 충성을 하겠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 말고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김무식 교수님이 과거에 주옥 같은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였어요? 충신이 간신을 이기기 힘든 이유. 간신은 늘 부지런하다. 압도적으로 부지런하다는 얘기인데 오늘 지금 말씀을 제가 해석하자면 제 의견이 아닙니다. 해석하자면 강기훈 저도 행정관이 그만두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입장문 기자들에게 보낸다는 거는 그러는 경우들이 없는데 오바죠. 상당히 부지런함의 증표 같은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근데 이분은 부지런하진 않은 것 같아요. 부지런했으면 많은 분들을 만났을 테니까 자유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 되게 인간관계가 협소한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장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김한규 하신 것 의원님이 같아요. 아유 뭐 이게 늦게 오시는 사이에 방송 연구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자, 반론해 주세요, 이재용 위원장님. 반론할 거 없어요. 전 지난번에 이렇게 나오면 안 돼. 또 세게 해줘. 아니 전 지난번에 나와서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왜 관두지 않고 그걸 처리를 못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 오히려 박 실장께서 뭐 용돈 주고 내보내야 된다 해서 그것마저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단호하게. 네, 오히려 그나마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관둔 거는 다행.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왜 입장문을 낼까? 거기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우리 김한규 의원님하고 동의합니다.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유명해졌는지 좀 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제가 봤을 때 법대로만을 외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법에 보면 자격 상실 사유가 음주운전은 벌금형은 안 들어가요. 집행유예 이상인데 통상적으로 음주운전은 이렇게 나름 고위공직자가 현직에 있을 때 음주운전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다 그날 스스로 사퇴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또 이렇게 답변을 해서 너무 법 하는 게 저도 법조인이지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반면교사 느끼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빨리 그 법조에 있던 분들은 우리 김한규 의원은 성공적으로 정치인으로 지금 변신을 잘하신 거잖아요. 빨리 이렇게 안착을 해서 법조에 있었던 분도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정치 들어오는 게 필요하니까 잘 하시길 바라고. 음모론을 아까 꺼집어내시는 거 보니까 아직 소용이 덜 되지. 아직 덜 하셔야 돼요. 관련 논란 정리해 주세요. 박 시장님의 정리하는. 아니 다 말씀이 맞아서요. 더 이상 보탤 게 없어요. 보탤 게 없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 그러니까 강기훈 선임행정관이 사의를 표명한 걸 두고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만약에 본다면 대체 대통령이 구상하는 인적 쇄신은 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당연히 진즉 처리됐어야 될 문제를 그것도 행정관 문제를 지금 하면서 이게 신호탄이라고 해석하는 거는 전 너무 과한 것 같고 또 하나 저희가 잊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김호진 관리비서관 관저 공사를 총책임했던 공항공사 사장에 공모했던 이분 얘기가 그 뒤에 강훈 비서관은 이제 안 하겠다는데 이분 얘기는 아직까지 제가 어제 오늘은 못 들었었는데 그 전에는 확인을 못 들은 것 같아요. 뭐 이분이 혹시 관저 이전과 관련된 공사 예를 들어서 업체를 무자격 업체를 누가 추천했냐? 모른다고 했잖아요. 18개 중에 16개인가요? 이렇게 무자격 업체인데 모른다고 했었는데 혹시 이분이 공항공사 사장에 가지 못하게 되면 기억이 날까? 그게 두려워서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건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